이 요물 같은 년, 네가 아무리 곱다 한들 내 활끝을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강철의 외침이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떠난 화살은 쉬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붉은 치마폭을 스쳐 지나갔지요.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이 키득키득 웃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순간 노랗게 빛났습니다. 크크크. 명포수라 소문난 강철 날이 이제 겨우 이 정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함경도 깊은 산골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구미호 홍랑과 명포수 강철의 처절한 사투에 관한 야담입니다. 자,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시고 편안히 누우셔서 들어보시지요. 때는 영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함경도 두만강 너머 깊은 산골에 강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철은 한때 조선 팔도에 그 이름이 자자했던 명포수였지요. 백보 밖에 참새 눈을 맞출 정도로 활솜씨가 뛰어났고 임금님의 사냥 행차에 3번이나 불려갈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참으로 허무한 것이옵니다. 어느 날 강철이 섬기던 좌의정 대감이 영모제로 몰려 삼족이 멸하는 참화를 당했습니다. 강철도 그 화를 피할 수 없었지요. 포졸들이 몰려와 그의 집을 에워쌌고 강철은 겨우 눈먼 여동생 순이만 업고 산속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한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인 산길을 헤매며 강철은 순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신발도 벗겨진 발이 얼어붙어 눈 위에 핏자국이 그려졌지요. 순이는 오빠의 등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괜찮사옵니다. 오라버니만이라도 살아남으셔야. 입 다물거라 순아. 네가 없으면 이 오라비는 살아서 뭘 하겠느냐. 강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지요. 세상에 단 하나 남은 혈육인 순이마저 잃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헤매고 헤맨 끝에 강철은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허름한 움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움막의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눈이 그대로 들이쳤고 바람은 싱싱 불어와 벽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오라버니 우리 이제 어찌 살아가나이까?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철은 대답 대신 순이의 차디찬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염려 말거라 순아. 오라비가 기필코 너를 지켜내마. 그날 밤부터 강철의 지독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산짐승을 잡아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밤에는 눈먼 순이가 추워할까 밤새도록 장작불을 지폈습니다. 활솜씨야 뛰어났지만 역적의 무리로 지목된 탓에 마을에 내려갈 수도 없었지요. 혹시라도 포졸들이 알아볼까 두려워 얼굴에 숯을 칠하고 머리는 산발로 풀어헤친 채 깊은 산속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강철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고 한때 우람했던 어깨는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만은 오빠의 지극한 보살핌 덕에 마음만은 맑디 맑게 자라났지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얼굴은 달빛처럼 고왔고 마음씨는 봄날의 꽃처럼 따스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한 달 전쯤 홍랑이라는 이름의 절세 미녀가 마을에 나타나 주막을 하나 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참으로 묘한 구석이 있었지요. 얼굴은 보름달처럼 하얗고 눈은 고양이처럼 날카로우며 입술은 불티 붉은 연지를 바른 듯 했습니다. 그녀가 주막에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을의 사내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홍랑 낭자. 오늘도 그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왔소이다. 낭자 이 막걸리 한 사발만 더 주시구려. 사내들은 앞다투어 홍랑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집에 있는 쌀독을 털어 술값을 내고 논밭을 팔아서라도 홍랑의 주막에 갔지요. 그들의 아내들이 울며 불며 말렸지만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홍랑의 주막을 드나들던 사내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엔 김서방이 없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돌아가는 길에 실종되었다고 했지요. 다음엔 이시성을 가진 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엔 마을 이장의 아들이 혼인을 앞두고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덕거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소? 홍랑이 온 뒤로 이런 일이 끊이질 않으니. 허나 그 여인이 뭘 어쨌단 말이오? 증거가 있소? 그렇긴 하지만 찝찝한 건 어쩔 수 없구려. 이 소문은 산속까지 들려왔습니다. 강철은 한 달에 한 번 몰래 마을 여기까지 내려가 물물교환으로 소금과 곡식을 구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속삭임을 들었던 것이지요. 순아, 나는 뭔가 수상한 낌새가 든다. 강철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일이라도. 아니다. 아직은 확실치 않으니 네가 걱정할 것은 없다. 그러나 강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선 뭔가 불길한 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명포수의 직함이랄까요? 그는 이 산속에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사냥해 왔지요. 그 과정에서 터득한 것이 있었습니다. 짐승은 위장을 합니다. 무서운 짐승일수록 아름답게 보이려 하고 먹잇감을 유혹하지요. 혹시 홍랑이라는 여인이. 강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은 보름달이 환히 뜬 밤이었습니다. 강철은 평소처럼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순이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아, 순아. 강철이 다급히 움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엔 집더미가 흩어져 있었고 바닥엔 붉은 실 타래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아, 대체 어디 간 개냐? 강철의 비명 같은 외침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세상에 단 하나 남은 혈육이, 그것도 눈먼 여동생이 사라진 것입니다. 강철은 미친 사람처럼 움막 주변을 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땅바닥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지요. 뽀드득.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지요. 5개의 발가락이 또렷했지만 발톱이 마치 짐승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옆으로 질질 끌려간 듯한 자국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강철의 등골에 오한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싱 하고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묘하게도 비린내가 났지요. 짐승의 냄새. 아니, 그보다 더 지독한 사람의 피 냄새가 섞인 악취였습니다. 강철은 떨리는 손으로 활을 집어 들었습니다. 전설의 명포수였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손이 떨렸지요. 순아, 내가 반드시 찾아내마. 기다려라. 강철은 그날 밤부터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은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지요. 발자국은 때론 사람의 것이었다가 때론 짐승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중간중간 모습을 바꾸며 걸어간 것처럼 말이지요. 강철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밝아오고 다시 해가 중천에 떴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고 목구멍은 칼로 긋는 듯 따가웠지만 순이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그렇게 이틀을 걸어 강철은 마침내 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깊은 산속 절벽 아래에 화려한 기와집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지요. 붉은 기와에 옥빛 처마 황금빛 문고리가 달린 대문. 이런 곳에 이런 집이? 강철은 의아해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어떻게 이토록 화려한 저택이 있단 말입니까? 그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크크. 크크크. 그것은 여인의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지요. 강철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는 활시 위에 화살을 매기고 천천히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붉은 비단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안에 홍랑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늘게 웃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옆에 순이가 꼼짝없이 묶여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화를 겨눴지요. 순이를 당장 놓아라. 홍랑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크크크. 명포수 강철 과연 소문대로 대단하구나. 어찌 이곳까지 찾아왔느냐? 소리 집어치우고 내 동생을 놓으라 했다. 강철이 소리쳤습니다. 홍랑은 천천히 일어섰지요. 그러더니 그녀의 뒤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꼬리였습니다. 하나, 둘, 셋. 무려 9개의 꼬리가 홍랑의 등 뒤에서 펄럭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붉은 털로 뒤덮인 여우의 꼬리였습니다. 깨달았느냐, 강철? 나는 천년을 묵은 구미호다. 홍랑의 목소리가 낮고 으스스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노랗게 빛났고 입에선 송곳니가 드러났지요. 마을의 사내들은 내가 모두 잡아먹었다. 그 강과 염통으로 나는 힘을 길렀지. 그리고 이제 이 맑은 영혼을 가진 처자를 먹으면 나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궁궐에까지 들어갈 수 있단다. 이 요물 같은 년. 강철이 외치며 화살을 날렸습니다. 쉬익. 화살은 번개처럼 날아갔지만 홍랑은 가볍게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쯧쯧. 아무리 명포수라 해도 나를 잡기엔 역부족이다. 홍랑이 손을 한번 휘두르자
갑자기 마당 구석에서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의 이장이었지요. 강철과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장. 크크크. 이자는 이미 내 하인이 되었다. 영혼이 빠져나가 허수아비나 다름없지. 이장은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홍랑의 명령에만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지요. 이장, 정신 차려. 강철이 외쳤지만 이장은 대답도 없이 강철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강철은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친구를 다치게 할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홍랑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손을 휘두르자 이번에는 허공에서 붉은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크아! 불길이 강철의 등에 닿았습니다. 옷자락이 타들어가며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강철은 이를 악물고 뒹굴며 불을 껐습니다. 오라버니. 순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강철은 피를 흘리며 다시 일어섰지요. 그의 눈에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안 되겠다. 저 꼬리를 노려야 해. 옛 어른들이 전해주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구미 오는 꼬리에 모든 힘이 담겨 있으니 꼬리를 끊으면 힘을 잃는다고. 강철은 마지막 화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평생을 아껴두었던 은으로 만든 화살촉이 박힌 화살이었지요. 이것은 강철이 명포수로 이름을 날리던 시절 임금님께 하사받은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홍랑. 내 목숨 오늘 여기서 끝이다. 강철이 외치며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팽팽.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소리를 냈지요. 홍랑이 비웃었습니다. 크크크 또 빗나갈 텐데. 홍랑이 몸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강철은 화살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참고 홍랑의 움직임을 따라갔지요. 바람의 방향 홍랑이 착지할 곳, 그리고 꼬리가 펼쳐지는 순간. 지금이다. 퍽. 화살이 활을 떠났습니다. 은빛 화살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날아갔지요. 그리고 캬. 홍랑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화살은 정확히 9개 꼬리의 중심부를 관통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홍랑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지요. 꼬리가 하나 둘 사라지더니 홍랑의 아름다운 모습도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장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에? 이장. 저 기둥에 묶인 순이를 풀어주시오. 강철이 외쳤습니다. 이장은 황급히 순이를 풀었지요. 홍랑은 바닥에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천년을 기다렸건만. 홍랑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붉은 여우 한 마리로 변했습니다. 그 여우는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내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지요. 캥. 마지막 울음소리가 메아리치더니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홍랑이 사라지자 화려하던 저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강철과 순이 그리고 이장은 허름한 동굴 안에 서 있었지요. 동굴 구석구석엔 뼈다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사라진 사내들의 것이었지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이장이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홍랑에게 홀려있는 동안의 일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이장, 그대 잘못이 아니오. 모두 그 요물의 짓이었소. 강철이 이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다가갔지요. 순아, 이제 괜찮다. 오라비가 구했다.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강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얼굴이 보입니다. 뭐라고? 강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하얀 빛이 스르륵 사라지고 맑은 눈동자가 드러난 것이었지요. 오라버니, 정말 보여요. 순이가 환하게 웃으며 강철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강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순아. 그는 평생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역적의 누명을 쓰고 산속에 숨어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나으리이십니까? 그때 동굴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홍랑이 사라진 것을 알고 몰려온 것이었지요. 이장이 나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해준 분은 바로 이 강철 나으리시오. 나으리께서 구미호를 처치하셨소.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강철에게 달려와 절을 올렸지요. 은인이십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나으리, 마을로 내려오십시오. 저희가 극진히 모시겠나이다. 하지만 강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여전히 역적의 무리요. 마을에 내려가면 또 화를 부를 것이오. 나으리.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강철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순이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으로 다시 들어갔지요. 그 후로 강철과 순이가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두 남매가 산속에서 돌을 닦아 신선이 되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훗날 임금님께 억울함이 밝혀져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강철이 순이를 구하던 그날 밤 함경도 깊은 산골에서는 붉은 여우의 울음소리가 영영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오며 내일 밤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 궁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